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 합의 다이아몬드 지은이고 강신원 옹긴이, 펴낸 곳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에 있는 한국 친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마다 감탄하곤 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음식들은 신선한 음식이고 진수성찬이라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특히 향만 낼 정도의 소량의 참기름과 간장으로만 살짝 버무린 참나물과 가지나물, 배추로 버무린 김치 등은 서구인들이 되돌아가야 할 음식의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20대에 178cm에 90kg을 훌쩍 넘는 비만이었습니다. 수많은 다이어트를 하고 실패했고 바로 그의 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건장한 권투선수였고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어난 아버지는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까지 종합병원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괴로워하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기, 두통, 복통에 늘 기력이 없다고 호소했지요. 이 두려움이 저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살을 빼고 싶은가요? 그리고 평생 날씬한 채로 살고 싶은가요?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가요? 예, 답이 예라면 당신은 지금 축배를 들어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지 5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왜 인간에게는 수분이 이토록 중요할까?입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들,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필요한 영양분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 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모든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약국이 아니라 가수원과 밭에서 가져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분은 몸에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수행합니다. 자연주의자 헬렌 니어링은 일주일에 겨우 한두 잔의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매일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100살 가까운 나이에 병원이 아닌 자신의 시골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헬렌 니어링은 90이 넘는 나이에도 왕성한 집필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몸속 목욕이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당신은 오늘 목욕이나 샤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제 했거나 아니면 내일 할 것이지요. 우리는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 넷 중에 3사람이 자연사하지 않고 심장병이나 암에 걸려 사망하는 것입니다.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몸의 내부를 씻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삽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지요. 세 번째, 수분이 함유된 음식을 무엇으로 어떻게 섭취하는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큰 잔에 채운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시고 믹서기로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딸기와 사과 주스 혹은 수박 주스, 수박과 참외를 섞은 주스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신선한 제철 주스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약간의 주스와 사과 반토막을 먹었다면 아마 10시경에는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개의 오렌지, 참외, 신선한 복숭아, 체리, 포도 등 계절에 맞는 신선한 과일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선한 채소로 커다란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통밀빵과 아보카도, 토마토, 오이, 상추 등을 함께 넣어 샌드위치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고구마, 밥 혹은 구운 감자나 야채 또는 샐러드와 함께 닭고기, 생선 등을 아주 조금만 넣어 야채와 샐러드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1980년대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위클리 월드 뉴스는 우연칭이라는 중국 남자에 관한 기사에 142세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에 실렸습니다. 그는 나는 옥수수, 밥, 고구마 그리고 다른 과일과 야채를 먹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옛 속담은 옳은 말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 오렌지 하나, 그리고 다른 몇 가지 과일들과 샐러드를 먹는다면 세상의 모든 의사는 파산하고 말겠지요. 이것이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딱 2주만 실천해보자. 저자는 과일과 채소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병과 비만의 해결책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음식들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지요. 시간을 갖고 몸의 변화를 즐겨봅니다. 2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단식으로 굶주리는 일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좌절감과 일시적 결과밖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던 시중의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심장이 강할수록 수명은 길어진다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이어트도 운동 없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동의 형태는 수영, 테니스, 줄넘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활기차게 걷기 등이 많습니다. 당신이 좋아해서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소한 30분간 활기차게 걸으면 이 법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이른 아침이고요. 그때 공기는 가장 신선하고 우리의 몸도 역시 깨어있는 시간이지요.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먼저 한다면 그래 난 벌써 운동을 했어. 이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을 긍정적인 기분의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강화되겠지요. 그대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당연히 몸무게는 줄게 되겠지요.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